이번 22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질적 변화를 가져온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막장 거부권의 분노, 200석 이상의 높은 목표치를 가졌기에 다소 실망하기도 했지만 민주개혁 진영의 최대 승리였음은 분명했다. 나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크게 4가지로 해석하였는데 당원 주권 시대, 연대의 회복, 지역정치 균열과 대한언론의 성장이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첫째는 본격적인 당원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으로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당원의 숫자로 입증된다. 2022년 기준으로 민주당 당원은 480만이며 권리당원은 250만에 달한다.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공산당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며 인구 비례로는 세계 최대의 정당이다. 이 중 권리당원 절반에 가까운 120만 명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부상한 2021년 직후에 입당했기에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충격과 분노는 민주당 공천혁명의 에너지로 쓰여 민주당을 개혁하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연대하지 않는 정의당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능력 부족을 국민이 몰라서 둘째는 분열을 일삼던 정의당이 퇴출되고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이후 본연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며 몰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졌고 민주당의 왼쪽에서 더 선명하게 싸워야 하는 임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연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사사건건 민주진영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보수의 총선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중도층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정의당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진보 유권자들까지 흡수하며 회생 불가한 정의당을 안락사시켰다. 평균 45.14% 득표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는 단 한 사람의 후보도 40% 이하 득표가 없습니다. 부산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50%를 넘겨야 될 날이 결국 올 겁니다. 함께 기억할 것은 이 부산의 표들이 더불어민주연합 14석과 조국혁신당 12석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 17개 지역구 정치하면 낙선 후보들에게 큰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김어준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우세다라고 작년부터 한 번도 민주당이 열세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갤럽 조사로 보면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30%가 안팎인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가를 사실 설명이 어려웠지만 갤럽은 나름 뭐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사람이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걸 보고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한 거죠. 판이 뒤집어지긴 뭘 뒤집어져. 판은 그대로. 이른바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출구 전략을 세워주냐 뭐 이런. 우리 대표님이 몰아주면 우리 다 몰아줘. 되게 쉽네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정도까지 말해야 되냐고. 울지 마세요. 왜 울어. 그냥 열심히 싸워서 이게.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가 없는 거니까. 가서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의 자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걸 존중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저는 개딸들을 이렇게 만든 선동 정치가들 제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의원님들 힘내십시오. 힘내라.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일부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리자 경찰과 서울 메트로는 국회의사당역 일부 출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첫 재판은 비교적 짧게 끝났는데 이 대표는 재판 일정상 앞으로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을 보입니다. 12월에 40건, 1월에 39건 하다가 2월이면은 공천 앞두고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여론조사만 유독 2월에 194건을 했고 그거는 2월 달에 이루어진 전체 선거 여론조사 401건의 거의 절반이에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세운 지 수십 년 된 회사들 혹은 10년 이상 된 회사들이 100건 미만으로 하고 있을 때 야, 통장이 얼마 남았어? 10억이요.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반면 도전자로 나선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대거 공천 티켓을 따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낙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지역구 8곳을 비명과 친명 간 대결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3명이 치른 1차 경선은 통과했지만 결선에선 지역구까지 옮기며 자객을 자처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졌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아닌 추가 경선을 선택했습니다. 공천장을 뺏긴 정봉주 전 의원은 조수진이 정봉주라고 했고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노무현재단 이사 출신인 조수진 변호사로 결정됐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사당화된 가짜 민주당을 탈당해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어제는 현역 의원 4명이 전원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담대하게 연합합시다. 국민이 요구하는 연합, 국민이 승인하는 연합만이 큰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방금 들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정당에 불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변님은 여전히 정의당의 당원이신지?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탈당이죠. 정의당 강령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강령이에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스웨덴 복지국가. 뭐 이미 있는 사민주의 강령을 분명히 해서 민주당 왼쪽에 분명한 자기 색깔에.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지지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그래도 한 표는 그래 이렇게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이 필요하지 라고 표를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정의당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스스로 발로 찼어요. 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3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7%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 총선보다 높았고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사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 3년은 조국을